오늘은 이제 좀 오전이라서, 토요일 오전이라서 좀 많은 분들이 안 계시니까 질문을 마지막에 받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계속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 벨리메드 세척기 쓰고 계시는 분 계세요? 벨리메드? 벨리메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대부분 저희 이제 스틸코 세척기나 멸균기를 쓰고 계시고, 그다음에 국내에도 벨리메드가 이제 한 300대 정도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사용하고 계신데, 이제 이게 회사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스틸코 벨리메드.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우리 사용하시는 고객들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 너무 길다. 네, 회사 이름이 너무 길다. 스틸코 벨리메드 밀레 너무 길다라고 이렇게 항의를 받고 있는데, 예, 제가 한 게 아니라서. 네. 그래서 이제 한 스틸코 벨리메드가 이제 한국에서는 정식적으로 1월 1일부터 론치가 됐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스틸코가 있고 벨리메드가 있었죠. 이제 회사가 합쳐졌습니다. 합쳐졌는데 어떻게 됐냐면 주인은 밀레입니다. 주인은 밀레. 네, 주인은 밀레고, 그 다음에 스틸코가 67%, 그 다음에 벨리메드가 33%의 지분을 가지고 합작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언제 됐냐 하면은 2023년 11월 27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년 전에, 네, 양사가 계약을 했습니다. 양사가 계약을 했고, 그리고 지금 2년의 통합 과정을 거쳤거든요. 2년의 통합 과정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해는 유럽,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는 아시아, 아시아라든지 남비라든지 요런 나라들이 이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존에 이제 왜 벨리메드도 또 대리점이 있고 챔버도 한국의 총판이 달랐는데 이제는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세 개의 회사. 스틸코 그룹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벨리메드는 두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벨리메드 인펙션 컨트롤, 벨리메드 라이프 사이언스. 스틸코는 이 병원 사업부와 라이프 사이언스 사업부가 같이 있는데 벨리메드는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회사가 같이 있습니다. 세 개 회사가 이제 하나가 됐고요. 그래서 유럽 내 생산 공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두 곳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두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스위스란드에 벨리메드 본사가 스위스란드였거든요. 그래서 스위스에 한 곳, 그 다음에 스위스가 물가가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옆에 보시면 슬로베니아에 또 한 곳.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섯 군데, 여기 벨리메드 본사고요.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한 회사가 됩니다. 한 회사가 됐고, 네. 그러면 여기서 공장이 어디가 제일 크냐? 당연히 스틸코가 제일 크죠. 여기가 제일 큽니다. 여기가 한 20만 평 정도 됩니다. 여기 스틸코 세척기 공장이고, 여기 스틸코 멸균기 공장입니다. 여기 있는 데고, 여기가 어디 있냐면 베니스에 있습니다. 베니스에서 차를 타고 한 30분 정도 가면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저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는데 자꾸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틸코 벨리메드고 대략 우리가 종업원이 한 2,200명 정도 되고요. 한 47,000대 정도 깔려 있는데, 그러면 스틸코 벨리메드는 뭐냐? 스틸코 벨리메드는 밀레의 한 부서입니다. 밀레의 한 부서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밀레의 한 부서의 부서입니다. 따라 올라가다 보면 밀레가 쌤들 잘 아시지만 이제 그 명품 가전, 세탁기, 그 다음에 냉장고, 건조기, 식기세척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사업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밀레 사업부. 제가 예전에는 이제 스틸코로 분사하기 전에는 이제 밀레 있었는데, 우리 이제 강남의 논현동에 가면 밀레 그 사무실이 있습니다. 7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거기 2층에 1, 2층이 저희 그 매장이거든요. 매장인데 제가 2017년도 때 우리 밀레 냉장고가 1,20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1,200만 원.
삼성 냉장고랑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거의 뭐, 네. 그러면 이제 스틸코 벨리메드의 한국 대리점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사업 부서가 있거든요. 한국 내에서 병원 사업부, 실험실 사업부, 제약 사업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병원은 전부 다 챔버가 합니다. 중앙공급실, 그 다음에 소화기 내시경실. 나중에 이제 저희 부스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그 소화기 내시경 세척기, 소화기 내시경 소독제를 론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원, 치과 전부 다 챔버가 합니다. 실험실은 세척기를 뭘 쓰냐 하면 초자 세척기 그래가지고 요런 이제 글라스 이런 것들을 세척을 합니다. 이 세척은 글라스웨어 워셔라 그래가지고 병원용하고 달라요. 병원용하고 다르고, 그래서 그 초자 세척기를 하는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험실은 아산제약이라는 곳하고 GMP 프로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물 실험실은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작년에 이제 한 80억 정도 계약을 했어요. 동물 실험실에 계약을 했는데, 이 동물 실험실에서 쓰이는 멸균기는 병원에서 쓰이는 멸균기보다 한 2배 정도 더 비쌉니다. 동물 실험실. 왜냐? 동물 실험실은 그 모든 부품이 스테인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우리도 이제 이렇게 뭐 더티존, 멸균존을 나누지만 여기는 더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 대부분 멸균하는 게 뭐냐면, 세척 멸균하는 게 뭐냐면은 쥐 사육장, 쥐 마우스, 쥐의 마우스 케이지라든지 아니면은 쥐가 먹는 물을 멸균을 합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거기에서 감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약회사에서 여러 가지 개발하던 그런 약품들이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죠. 지가 만약에 이게 얘가 약 먹어서 죽었는지 혹시나 감염 때문에 죽었는지 헷갈리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엄격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약회사 공장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제약회사 공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부 다 스틸코 세척기 멸균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멸균기를 어떻게 되냐? 얘들 멸균기는 병원 멸균기가 100원에 한다면 실험실용 멸균기는 200원이고요. 제약회사는 한 500원 정도 합니다. 500원 정도. 여기는 스탑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생산이 안 되는 거죠. 생산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병원에는 의공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서비스팀이 24시간 상주를 해요. 24시간 상주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있는 모든 그 기술자분들은 다 스틸코나 벨리메드 와가지고 다 서티 받고 이수하고, 그래서 스틸코에 있는 기술자, 공장 기술자보다 더 낫습니다. 기술력이. 이분들은. 그냥 암기하고 있습니다. 에러 2번? 그거는 이거야. 탁탁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현재 스틸코 벨리메드는 이렇게 3개의 사업 군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다른 거는 뭐 관심이 없을 거고, 그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병원용 이제 사업부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병원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원래 1월 1일부터 스틸코 벨리메드사의 한국 총판이죠. 챔버입니다. 챔버이고, 그 다음에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올 6월 31일까지는 기존에 벨리메드 대리점이 있으세요. 그분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수인계 기간이고, 그래서 이제 챔버가 크게 막 병원에 가셔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2026년 7월 1일부터는 벨리메드의 사업은 챔버로 인수인계가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챔버에서 벨리메드에 대한 그 제품에 대한 뭐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7월 1일부터. 그래서 지금 현재 챔버는 이제 기술자를 더 뽑았고요. 그 다음에 4월에 또 그 이제 챔버 또 기술자들이 또 이제 스틸코 본사로 가가지고 벨리메드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썰티를 받아야 우리가 또 본사에서는 하게 되거든요. 그럼 왜 벨리메드 제품을 왜 스틸코에서 받냐? 스틸코가 본사입니다. 모든 교육은 모든 스틸코 교육이든 벨리메드 교육이든 다 스틸코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별로. 자, 소형 세척기입니다. 소형 세척기. 이제 젖병 세척기라 그러죠. 젖병 세척기. 전백 세척기는 벨리메드는 없었어요. 기존의 제품이. 그래서 스틸코 브랜드 위주로 판매를 합니다. 스틸코 브랜드 위주로. 대략 한 저게 170리터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밀레, 우리 이제 큰아버지죠. 큰아버지 밀레가 이제 아니야. 앞으로 이거는 밀레에서 생산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아마 2, 3년 후에는 또 밀레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네. 아마 한 3년 후에는 기존의 DS500이 뉴 DS라 그래서 이제 밀레에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밀레 독일 공장에서 생산을 합니다. 네. 다음은 중형 세척기입니다. 중형 세척기는 수술실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벨리베드 WD200이 있고 DS610이 있고 DS610 슬라이딩도 3개 모델이 있거든요. 요거는 앞으로 챔버가 아마 병원에서 가장 적합한 모델을 알려드릴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가지고 아마 챔버에서 적합한 모델을 추천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형 세척기입니다. 그래서 벨리메드 WD290IQ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스틸코 DS1000 네로 버전 있고 스틸코 DS1000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스틸코 벨리메드 같이 판매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챔버에서 가장 적합한 모델을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카트워셔입니다. 카트워셔도 지금 한 벨리메드께 대략 한 10대? 스틸코가 대략 한 17대, 한 20대 정도 깔려 있고요. 벨리메드가 한 7대, 8대 정도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틸코는 LC80이라는 모델이고요. 벨리메드는 WD750이라는 모델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챔버에서 아마 가장 적합한 모델을 추천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초음파 세척기입니다. 초음파 세척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벨리메드 초음파 세척기가 있고 스틸코 초음파 세척기가 있는데 벨리메드 초음파 세척기는 벨리메드에서 안 만듭니다. 미국의 외주조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챔버에서 이제 어떤 거를 더 저걸 할지는 이제 챔버에서 저거를 설명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얘는 좀 작고 얘는 엄청 커요. 이게 사진은 이렇게 돼 있지만 얘가 얘의 한 1배 반 정도로 큽니다. 크기 때문에 요즘 얘가 많이 요청이 온 게 저것 때문에 많이 요청을 왔어요. 다빈치 싱글 포트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요청이 왔었죠. 작년에. 왜냐하면 다빈치 싱글 포트가 이게 XI보다 한 5cm가 깁니다. 5cm가 기니까 기존 그 세척기 세척력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초음파를 해야 되는데 초음파도 이게 싱글 포트가 65cm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65cm인데 2.5인치, 2.5인치, 5cm 더 여유를 두라 그래서 최대 챔버의 와이드가 70c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쪽에서 또 전용 트레이를 가져오더라고요. 전용 세척 렉을 가져오더라고요. 걔가 73cm예요. 그래서 초음파를 하시려면 거의 와이드가 80cm는 넘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혼란이 있었죠. 그러다가 원래는 완전히 100% 정리가 됐습니다. 초음파는 사용을 안 하세요. 더 이상 안 하고 세척기에 기존에 쓰는 이 대형 세척기 있죠. 이 대형 세척기에 이제 SP 전용 세척렉이 모든 회사가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고 게팅게든 스테리스든 모든 회사가 다 나왔어요. 이제는 초음파를 안 하실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SP는
여기 들어가느냐?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중형 세척기는 못 들어갑니다. 삐져나옵니다. 이 팔이.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작아서 못 들어가고, 여기만 쓸 수 있습니다. 우리만 있느냐?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다음에 멸균기입니다. 멸균기인데,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스틸코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 하면은 2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2년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작년에만 우리가 한 13대, 15대 정도 설치를 했죠. 그 다음에 벨리메드는 오래 했는데 많이 깔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아마 챔버나 아마 스틸코 위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얘랑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얘는 와이드가 950이에요. 디스플레이가 위에 있죠. 얘는 디스플레이가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다는 건 조금 넓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게 도어가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열리는 거는, 밑으로 열리는 거는 와이드가 좁습니다. 이것도 밑으로 열리는데, 이거 말고 우리가 스테리스라든지 한신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얘는 옆으로 열려요. 옆으로 열리는 거는 거의 한 1.5m, 1.6m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어느 걸 많이 쓰고 있느냐? 네. 이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 이걸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게팅게도 요거고, 이제 또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또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스테리스 테크노도 없었어요. 요게 없었어요. 요게 없었는데, 작년에 급하게 등록을 해서 지금은 이제 요 모델 위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네. 다음은 저온 과산화수소 플라즈마 멸균기입니다. 네. 이거는 스틸코 브랜드 위주로 판매합니다. 스틸코 브랜드 위주로 판매를 하고, 얘는 이제 작년에 등록을 했죠. 작년에 등록을 해가지고, 벨리도 있어요. 벨리메드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등록을 안 할 생각입니다. 스틸코 위주로 할 생각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방식이, 이제 우리나라는 그 옛날에 스테라드라는 제품을 많이 쓰고 있죠. 제가 그 회사 20년 있어서 잘 압니다.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대략 이제 방식이 좀 많이 저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제품들, 지금 전 세계에 한 1000개 정도가 돼요. 국내는 한 30개 회사 정도가 되고,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방식이 뭐가 다르냐면, 기술적인 부분은 안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챔버 전체를 쓰는 게 있고, 챔버의 반을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원일스에서는 스테라드는 챔버 안에 망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쓰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스테리스 V 프로 거는 전체를 쓰지 않습니까? 그게 방식이, 그 과산화수소를 어떻게 없애주느냐, 챔버 안에서 없애주느냐, 챔버 밖에서 없애주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챔버 안에서 없애주는 거는 옛날 방식, 챔버 밖에서 없애주는 거는 요즘 방식인데, 지금 전 세계의 99.9%가 챔버 밖에서 과산화수소를 없애줘가지고 챔버 전체를 쓰는 게 합니다. 그게 99.9%입니다. 그 예를 들면, 쟤는 140리터를 쓸 수 있어요. 전체 용량은. 근데 옛날 방식은 93리터, 60%밖에 못 써요. 안에 철망이 있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게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이제 내시경 세척기인데, 이제 내시경 세척기는 벨리메드는 그냥 단종을 지켰고 이제 챔버 위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스틸코 브랜드 위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여드리면, 내시경 세척기는 이제 우리나라 지금 쓰고 있는 방식하고는 180도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쓰고 있는 내시경 세척기를 쓰고 있는 방식은 뚜껑을 열어서 내시경을 넣고 소독액을 올려서 담궈서 쓰고 있죠. 네. 100%. 그리고 소독제를 재사용합니다. 재사용. 근데 그거는 아주 옛날 방식이고,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대부분 세척기하고 똑같이 스프레이 암호에서 이렇게 뿌려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한번 보시죠. 뿌려줍니다.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얘도 똑같이 공급실의 컨셉과 똑같이 클린존과 그 멸균존과 더티존이 나눠져 있어요. 얘도 더블도어예요. 패스트루 방 더블도어입니다. 여기서 집어넣고 밖에서 뺍니다. 유럽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미국은.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하나 있었죠. 문제가 뭐냐면은 내시경 소독제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의약품입니다. 의약품. 우리나라, 미국, 일본과 한국을 제한 모든 나라는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등록이 안 돼요. 등록이 안 돼서 우리는 페라스탈이라는 한국의 과초산 제조회사와 손을 잡고, 네, 그래서 이 과초산 소독제는 페라스탈, 그러니까 한국의 HPNC라는 회사인데요. 그쪽 회사와 같이 우리가 합니다. 네, 그래서 세척기는 저희가, 장비는 저희가 제공을 하고 소독제는 HPNC가 제공하는,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과초산을 만드는 회사가 HPNC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시장이 작아서 개발을 하질 않습니다. 다른 기타 장비들은 다 스틸코 브랜드 위주로 판매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베드펜이라든지 아니면 드라잉 캐비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벨리메드에서 그냥 단종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틸코 브랜드 위주로 판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공구실 선생님들이시니까 세제 어떻게 할까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세제. 지금 현재 우리는 2개 세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스틸코 브랜드는 프로케어메드입니다. 그리고 벨리메드는 프로텍트라는 2개의 세제를 쓰고 있습니다. 늘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정해진 건 아니고 이거는 아닙니다. 예, 스틸코 브랜드로 통일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예, 스틸코 브랜드. 예. 현재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는 2가지 방식 사용 중이에요. 스틸코든 벨리메드든 마일드 알칼라인과 린세이드를 넣는 방식이 있어요. 마일드 알칼라인과 린세이드. 그 다음에 알칼라인, 중화제, 린세이드. 2 방식이에요. 지금 현재. 스틸코든 벨리메드든. 그러니까 아마 쌤들 병원에서도 아마 마일드 알칼라인하고 린세이드를 쓰시든지 마일드 알칼라인, 중화제, 린세이드를 쓰시든지 이렇게 2가지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나은 품질에 의한 감염 관리 기여하고 그 다음에 향후 안정적인 공급. 향후 안정적인 공급은 뭐냐면은 아마 뭐 이게 본사도 2개를 안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예, 추후에 아마 하나로 통일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 저희는 크게 걱정이 없는 게 왜냐하면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 스틸코 세제하고 벨리메드 세제가 코드가 같이 잡혀 있어요. 신규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세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저희가 추후에 챔버가 방문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세제 변경을 하려면 2가지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희석률과 온도. 온도와 희석률을 재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온도하고 희석률이 똑같기 때문에 크게 뭐 세팅을 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 마일드 알칼라인은 55도에서 60도에서 온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만약에 효소라 그러면 효소는 아니에요. 효소는 30도예요. 그러니까 그 제품별로 네, 온도 세팅이 다 다릅니다. 네.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세계 멸균학회 작년 이제 홍콩에 있었거든요. 제가 항상 이 강의를 하면서 이제 작년에 한국에서 한 몇 분이지 한 50분 정도 오셨어요. 세계 멸균학회에. 그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저도 이제 그 스틸코 벨리메드 부서에서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지나다니셔가지고 한 50분 정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아니 저기 뭐 로봇이 많은데 저 로봇이 도대체 뭐냐라고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6년, 죄송합니다. 2025년이었는데 제가 좀 오타가 있었네요. 2025년 세계 멸균학회의 주제는 로봇이었습니다. 로봇. 예, 공급실 로봇.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로봇이 자동으로 멸균기하고 세척기 집어넣어주고 자동으로 사이클을 선택하게 합니다. 이거는 현재고 미래는 이제 로봇이 세척하고 포장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얘가 할 겁니다. 근데 아마 쟤까지 가려면 아마 여기 다들 아마 은퇴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뭐 고용의 불안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저기 좀 약간 좀 20대 좀 위험할 것 같아요. 네, 위험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모든 회사가 이 로봇을 다 들고 나왔어요. 게팅게, 스테리스 다 들고 나왔어요. 전부 다 부스 중앙에다 얘의 로봇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얘를 개발하고 있어요. 네, 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저까지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저기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아마 얘는 국내에 할 것 같아요. 이제 각 회사가 이제 우리는 저거잖아요. 우리는 세척기 멸균기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걸 안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각 외주를 주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공장에서 만듭니다. 이 로봇은 우리 공장에서 만드는데 우리 공장은 어디 있느냐? 이 로봇 공장은 인천의 송도에 있습니다. 송도에서 우리 이제 계열사 중에 유진 로봇이라고 있는데 그 계열사에서 이걸 만듭니다. 그럼 유진 로봇이라는 어떤 회사냐? 선생님들 그 하이마트 가보시면 유진 로봇 청소기가 있습니다. 한 23만 원에서 한 32만 원 정도 합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조금 더 10% 정도 DC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입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도대체 뭐냐 얘가. 좀 그냥 좀 레벨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는 3D TOF LiDAR Based Intelligent Navigation. 제가 이제 발음이 좀 그 영국식 발음이라서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3D TOF는 Time of Flight, 그래서 뭐 빛의 이동 시간을 기반으로 3D 이미지를 캡처한다. LiDAR Based Intelligent Navigation은 뭐냐 하면은 요 끝에 이런 센서들이 있어가지고 지가 알아서 내비게이션이 그 내비잖아요. 한국말로 내비. 지가 알아서 막 찾아가는 거. 그러면 전 세계에서 병원 내 배송 로봇 사용 현황 한번 보시면 전 세계의 한 10% 정도가 중앙공급실과 수술실의 물류 이동을 로봇으로 합니다. 10% 정도가. 여기 보시면 10% 정도 돼 있죠. 10% 정도 돼 있죠. 10%.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약 배송이에요. 워드로 약 배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약, 팔머시, 약, 그 다음에 샘플, 뭐 혈액, 이런 샘플, 그 다음에 스테릴 굿, 그러니까 이제 공급실에서 수술실을 로봇을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계가 있죠. 우리나라는 뭐냐면은 얘는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낮에 워낙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밤에 배송이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수술실하고 공급실은 대부분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뭐 디테일한 건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로봇이
플릿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것에 입력을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막 움직이는 거고, 그 위에는 데이터 라이브, 세척기 멸균기하고의 실시간으로 그 매니지먼트 하는 시스템을 깔아보면 됩니다. 제가 시간이 적어서, 네, 이게 지금 뭐 플릿 매니지먼트 이거 뭐 너무 복잡하니까, 네. 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그 공장이에요. 공장에서 저 보시면 세척기가 있죠? 세척기에 이제 얘가 집어넣습니다. 네. 자, 보시죠. 우리 테스트하는 겁니다. 얘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세척기에다 신호를 주는 거예요. 문 열어줘 라고 신호를 줘야 됩니다. 문 열어줘. 네. 신호를 줍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신호를 줍니다. 그 다음에 집어넣고 얘는 2번 사이클을 돌려주세요 라고 또 신호를 줍니다. 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도 한 5년 안에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들은 안전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 로봇은 어디서 많이 사느냐, 어디서 많이 살 것 같습니까? 이런 최신 기술들, 이런 것들은 네, 중동입니다. 네, 석유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하나 예인데, 여기 보시면 공급실에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설계를 하는데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클릭한 게 있잖아요. 얘가 로봇이에요. 얘가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세척기에서 받아서 세척기를 집어넣으면, 또 여기는 포장이잖아요. 멸균기는 또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또 집어넣어요. 예. 또 뒤에서도 로봇이 받고. 예. 이거는 실사례입니다. 중동병원입니다. 예, 중동에. 네. 중동에 아마 두바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실사례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유럽 병원인데, 여기 이제 유럽은 이게 이제 스페인일 거예요. 예, 스페인인데, 스페인도 이렇게 보시면은 저 중간에 로봇들이 있죠. 예, 로봇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도면은 지금 그려졌으면은 얘는 한 2년 후에 아마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도면을 그리고 설치까지 가려면.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아마 한 2년, 2, 3년 후에는 아마 다들 유럽의 선진병원, 그러니까 선진병원, 중동으로 치면은 돈 많은 병원에서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아시아에 있느냐? 아시아에는 지금 태국에, 예, 태국의 병원에 한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태국에 구강에 전담,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죠? 대통령 주치의가 있는 병원에 한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계멸균학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제가 원래도 세계멸균학회가 슬로베니아에 있거든요. 제가 갔다 오고서 과연 트렌드가 뭘까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기 전에 질문을 좀 받고 하겠습니다. 네.